은 좀 쉬거나 하면 이제 증상이 사라지고 이제 그 심근경색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협심증은 이제 증상이 좀 바로 사라지니까 그러게요. 환자 네.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괜찮아지네 내가 뭐 할수 무슨 있을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닐 수 네. 있겠다. 별 이상이 없겠다. 뭐 이렇게 좀 경각심을 안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통증이 일단 있을 땐 좀 아프지만 이게 사라지면 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심장은 잘 뛰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이게 가슴이 아파서 오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협심증 단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분을 이제 우리 시술을 합시다.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합시다라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분이 그 한라산 등반 대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등반을 가야 되고 본인이 대장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약속을 했으니까?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가시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필 그때가 또 겨울이고 춥고 눈도 오고 막 이러던 날인데 정상까지는 잘 올라갔는데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며칠 뒤에 시술만 받았으면 평생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셨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나마 이용식 선생님은 뭐 매니저분도 계시고 우리 수민 양도 있었고 가족들과 같이 계셨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급작스럽게 왔을 때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게 참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가장 위험한 거는 심근경색이 딱 왔을 때 네. 그냥 갑자기 아픔이 오고 그다음에 통증에 정신이 서서히 희미해져가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심정지가 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심정지가 네.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그냥 쾅 하고 쓰러지죠. 네, 이렇게 그냥 갑자기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스위치 끈 것처럼 툭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실제 상황이었던 예, 거죠. 실제 상황입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 주위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신 분들이라서 이게 찍히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혼자서 집에 있는 상황에서 됐다든지 길에서 혼자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네.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뼈저리 있게 느낀 건 말입니다. 응급처치법.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네. 저는 그나마 의식이 있었지만 당장 심장이 멈췄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게 제가 쓰러질 때 딸이 이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기 때였어요. 예, 그때 수민이가 6살 때. 네. 그 순간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 잘 때도 수민이가 새벽이든 어디든 화장실 갔다 오면서도 저를 이렇게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보는 네. 그런 느낌이 이렇게 보면은 와서 확인을 하고 가는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럽고 네. 그래요. 아빠가 네. 이 소중한 주무시다가 아빠니까. 또 어떻게 될까 봐 걱정도 네. 되고 네. 온 가족이 비상입니다. 지금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는 혹시나 심근경색이 와서 내가 이제 쓰러졌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할 사람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가족일 그 확률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정지 사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심정지가 오고 골든타임은 딱 4분. 4분이 넘어가면 호흡을 되찾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응급의학과 최석재 선생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건 배워야 네, 됩니다. 가족을 네. 위해서 네. 또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왕이면 집중해서 좀 보셔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네. 바로 좀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예. 저는 여기서 직접 한번 네네.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일단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우리 가족이든지 네. 길에서 누구든지 발견이 됐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의식 확인 먼저 하는 겁니다. 의식 확인. 의식 확인? 예, 의식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고요. 예. 의식 없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무조건 그냥 쓰러져 있다고 가슴 압박부터 하면 후유증 오히려 아닌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혹시라도 옆으로 돼 있거나 엎드려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네. VCR 그렇죠. 보셨지만 네. 그럴 때는 똑바로 일단은 눕혀주시고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큰 부르죠. 소리로. 그렇죠. 의식이 예. 이제 좀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귀 여기다 이제 입을 이렇게 바짝 갖다 대고 그렇죠. 큰 소리로 가까이.
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네네. 여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치면서. 여보세요. 어깨를 치면서. 여보세요. 네, 괜찮으세요? 의식이 혼미해질 때 깨워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네. 깨워서 반응이 있으면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되고요. 아. 예, 반응이 없을 때에 심폐소생술을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119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렇군요. 이거 하면서 어떻게 119 신고를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119 신고가 우선이에요. 일단 아.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네. 일단 누군가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거기 초록색 옷 입은 아저씨 119 신고 먼저 해주시고요. 네. 거기 잠바 입은 어머님 빨리 아. 그 AED 자동 제동기 여기 주변에 주변에 어디 찾아오세요. 있을 테니까 빨리 찾아오세요. 네. 이렇게 하셔서 가지고 오시기에 빨리 지시를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그렇죠. 분담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역할을. 네, 네, 네. 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만약에 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네. 그럴 때는 본인 휴대폰을 들어서 네. 바로 119 연락을 하고 스피커폰을 켜놓고 아,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하면서 하면 시작을 되겠네요. 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럼 심폐소생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건데요. 네. 자, 먼저 환자의 오른쪽 팔 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게 가장 자세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서 네. 양손을 깍지를 끼는데요. 네. 자기가 많이 쓰는 손을 아래로 하는 게 편합니다. 네. 아, 그럼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그렇죠. 오른손을 왼손잡이. 아래로. 예. 이렇게 해서 손꿈치라고 하는데요. 이 손바닥 아랫부분을 네. 압박 부위에 닿게 합니다. 이 압박 부위는 어디냐? 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네. 정중앙, 흉골의 정중앙에서 한 1cm 정도 밑에가 되거든요. 아. 젖꼭지와 젖꼭지 정 사이를 누르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다 쿵꿈치를 대고 6cm, 5에서 6cm 정도 속도는 1초에 2번 아, 1초 2번. 깊숙하게 눌러주는 아. 거고요. 많이 이럴 때- 눌러야 되네요, 예, 선생님, 꽤 많이 들어가야 생각보다. 됩니다. 네. 이럴 때 주의할 거는 내가 환자의 위에서 수직으로 눌러야 되고요. 아.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완전히 편 상태로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힘을 완전히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도. 팔을 쭉 펴고. 팔을 네. 쭉 펴고 네. 어깨와 직각으로. 허리로 누르는 겁니다. 네. 어깨와 허리로. 그러니까 체중을 실어야겠어요. 그렇죠. 예. 완전히 체중을 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해야 5cm에서 6cm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 지금 하나, 여기 초록불이 둘, 하나, 둘, 들어왔어요. 하나, 둘, 그렇죠. 예. 이렇게 5에서 6cm 정도 깊숙이 눌러줘야 이게 심장으로 전달이 심장에서 되는군요. 머리로 압박이. 가는 이 혈액을 초록불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다가 이게 이제 압박이 세다 보니까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가 이제 뭐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질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누르면. 네. 맞습니다.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왈박을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에 하나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책임을 묻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세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일단 환자가 살아야 그 다음이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한번 압박을 해볼게요. 네, 저도 배운 같이 대로 한번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네, 저 완전히 오른손- 손꿈치를 펴고 네. 흉골 정중앙에서 1cm 밑에 네. 니플의 정상위 네. 이렇게 5에서 6cm 정도 시작됐어요. 눌러줍니다. 하나, 둘, 1초에 2번 정도 속도로 둘, 팔을 네. 쭉 펴고 신동진 그렇죠. 아나운서 지금 초록불 들어왔어요. 네. 잘 누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갔어요, 지금. 노란불이에요. 더 누르셔야 돼요. 노란불이 들어오네. 노란불이 나오고 더 세게 하셔야 돼요. 팍! 노란불은 좀 속도가 자, 늦어서 이때 들어오는 건가요? 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특히 주의할 점이 속도 1초에 2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당황하고 언제까지 해야 너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19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오,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너무 빨리 막 긴장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하면 심장 안에 혈액이 찰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압박이 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네. 더 느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속도를 1초에 2번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이 여러 명 주변에 있을 때 네네. 그냥 계속 혼자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2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추천을 좋겠네요.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쉴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잠깐 했는데도 힘이 상당히 힘들죠. 힘들죠. 체중을 이지연 실으니까. 씨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볼까요, 여기서? 네, 이쪽에서 예. 해보시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저는 왼손이니까 네, 여기로 왼손 아래쪽하고 손꿈치로 자. 흉골 정중앙 1cm 밑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팔꿈치 피고요. 하나. 완전히 피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러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하나, 지금 둘, 잘하고 계세요. 하나, 둘, 속도도 하나, 좋고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 속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죠. 하나, 네. 이 심각한 상황이랑은 조금 맞지 않지만 제가 심폐소생술이랑 박자가 딱 맞는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연습할 때 이걸 이용하기도 하나, 하기 때문에 둘, 하나, 한번 맞춰서 둘, 노래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둘, 한번 해보시죠. 하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 둘,
많이 들었던 노래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 속도구나. 그렇죠, 이 속도예요. 일주일에 2번. 120 bpm. 계속 하나, 해줍니다. 둘, 하나, 119 둘, 도착할 때까지. 하나, 둘, 하나, 둘. 힘이 센 바닷속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상어 와. 이게 그 상황이 급박하면 이게 너무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께도 아마 익숙하신 음악이실 테니까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요 박자를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시면 요 리듬을 생각하면서 하나 둘 요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리듬에 맞춰서 하니까 이 초록불이 계속 유지가 되네. 네, 그러네요. 근데 딱 네. 보니까 이지연 씨는 어디서 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요? 근데 저 아주 처음 정확하게 잘하더라고. 처음 해봤어요. 거의 나랑 수준이 비슷해. 근데 뭐 여기는 아주 뭐 지금 좀 많이 배워야겠어. 근데 그 인공호흡은 안 하십니까? 아, 맞다. 인공호흡. 인공호흡. 자, 이제 요즘 워낙에 또 인공호흡은 이제 권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서 그렇구나. 감염 위험으로 또 이제 쓰러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또 숙련자가 아니면 정확하게 인공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2015년 이후로는 핸즈온리 CPR 심폐소생술 하나만 계속 해주는 거를 더 권장하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이용식 선배님한테 또 혼날 줄은 몰랐습니다. 야, 이게 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이제 공공장소에 가면은 뭐 네.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 그 심장 충격기가 비치돼 있는 거를 요즘엔 자주 맞아요.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요건데요. 요건데요. 많이 설치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 제세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네. 정확히는 AED, AED. 자동 제세동기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데요. 네. 네. 요즘은 이제 아파트 노인정이나 경비실 아니면 관리사무소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우리 집이나 회사 근처에 AED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AED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선생님. 방법 예. 그러면 요거는 요거만 쓰면 돼요? 이거는 안 하고? 아닙니다. 이것만 하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아. 심폐소생술도 하고 심장 충격기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심정지가 왔을 때 심장이 바로 딱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심실세동이라 그래가지고 네. 부르르르 이렇게 떠는 그런 상황이 심장 이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경련처럼?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심폐소생술은 뇌로 혈류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뇌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예. 이 심장 기능을 되돌리는 거는 AED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AED를 적용을 해서 심박동이 돌아온다면 회복률이 80%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심폐소생술,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심장 충격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심폐소생술을 해줘서 네. 뇌로 혈류와 그다음 심장혈관으로 혈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 다음에 이 AED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네.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그 보관함에 모셔져 있는 거를 여기저기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참 안심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좀 어려운 물건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거 잘못 썼다가 되려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걱정부터 되니까. 요거 저 말 나온 김에 사용법도 좀 한번 가르쳐 주시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좀 배워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여기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 쓰시는 거는 교육용이시고 예. 저는 진짜 비치되어 있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진짜 있거든요. 사용하는 거를 가지고 계시구나. 네. 네, 요거는 이제 교육용입니다. 네. 예, 교육용을 제가 먼저 펴볼게요. 네, 교육용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처음에 저도 여기 한번 전원 버튼이 열어볼게요. 있네요. 네, 이 전원 버튼이 있고 요걸 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네. 저는 이렇게 저는 생겼어요. 이제 구조가 다르죠? 이렇게 워낙 여러 열게 가지- 오픈 히어. 예, 오픈 여기를 히어. 탁 열면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해서 탁 탁 열면 네. 생긴 건 간단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솔직히.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알면은 또 간단한 기계거든요. 요게 요렇게 돼야 되겠네요. 종류가 다 다른데 예.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여기 다른 게 좀 있죠. 어린이 유아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하면 0세에서 7세. 네. 그리고 요쪽으로 하면은 8세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제 성인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대부분이 성인 네. 환자이기 때문에 성인에 맞춰져 있고요. 예. 네, 성인에서는 이런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 네. 예. 먼저 전원 버튼을 켜는 건가요? 예, 다른 종류에서는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전원을 켜는 겁니다. 전원을 켜고. 켜주시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고요. 네. 네. 그다음에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붙이라고 나오죠. 네. 자, 이 패드가 여기 있습니다.
꽂습니다.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이 안내문에 따라서 하면 돼요. 전멸등 옆에 꽂으라고 돼 네, 있네요. 전명일등 옆에 꽂으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 노란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여기다 꽂아줍니다. 이렇게 네, 따라해 보시죠. 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단단히 눌러 자, 부착하세요. 환자 옆에 단단히 찰칵 붙여라고 했어요. 저도 그 사이에 아나운서님은 원래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계속 그런 심폐소생술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예, 있어야 하고 있는 되는군요. 거고 네. 저는 그 사이에 붙이는 겁니다. 예, 하고 있다 그래서 치고 여기 하고 있다 치고, 옆에다가 패드를 붙이고. 물 밑에 네. 요 그림대로 딱 붙이면 분석 됩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촉 금지. 아, 접촉 이 금지. 두 군데에다가 말대로 붙이는 따라하면 돼요. 접촉 네. 금지하라 그랬으니까 접촉 금지 다 아, 띄세요. 지금 전류가 흐르니까 예.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라는 신전도를 거군요. 네. 네. 충전 중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환자에서 떨어지세요. 다 떨어진지 확인하고 네. 지금 그다음에 제세동 해야 됩니다. 나오면 다 떨어진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지금 누르세요. 지금 누르세요. 눌러주면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제세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준비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바로 하셔야 돼요. 아, 예, 이때 바로. 이때 심폐소생술 네, 바로 진행해야 돼요. 시작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2분마다 제세동기가 자동으로 자기 리듬을 확인을 해줍니다. 아. 요 멘트에 따라가시면 돼요. 네. 아, 패드를 붙인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는 거군요. 겁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아. 힘들어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이 환자한테는 지금 이 압박만이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힘들어도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저 혼자 붙였는데 이게 잘 됐을까요? 위치를 볼까요? 여기 그림에 그려져 네, 있는 맞습니다. 대로 위치 그대로. 네, 위치 여기도 그대로 여기 옆구리 잘 같은 데 해주셨고요. 붙이게 돼 있어요, 지금. 만약에 환자가 소아라면 여기 네. 소아로 했겠죠. 네, 어린이면 그렇다 여기 그러면 가운데 하나만 붙이는 걸로 돼 있네요. 여기 뒤로 붙이는 겁니다. 이 아, 그림이 등으로? 등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 소아에서는 그렇군요. 이렇게 네, 아. 소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성인에서는 옆구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전원을 일부러 안 켜고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여기 만지셔도 보면은 되는 상황이고. 예, 여기 2번에 얘기. 아, 2번은 어린이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쓰는 그래서 두 개를 붙이는데 위치가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근데 그림이 잘 설명이 돼 있어서 네. 그림대로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이랑 설명대로 잘 예. 따라와 주시고 당황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패드를 당황을 붙이고 할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119 이제 구조대 올 때까지 계속 실시를 계속, 하고. 예,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네. 그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그냥 해보는 건데도 약간 당황스럽네요. 네.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이. 근데 아까 지금 이거 시작하기 전에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거? 여보세요를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더라고. 한번 해볼 의식을 확인해야 돼. 때. 의식이 없을 때 꼭 하는 거다. 예, 불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꼭 여보세요부터 부르고 네. 의식 확인.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응급 잘 상황이 배운 것 같아도 네. 또 막상 이 실제 상황이 또 벌어지면 네.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불시에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긴장 네. 늦추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방송 중에 불시에 확인을 하신다고요? 아무도 모르죠.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은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아까 2분마다 센싱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2분마다 계속 멘트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이용식 거군요. 선생님이 그 스텐트 시술을 네. 받으셨었다고요. 그렇죠. 네네. 참 제가 아플 때 말이죠. 24년 전에 그 심근경색으로 딱 쓰러졌을 때 뭐 제 주위에는 가족들밖에 없었죠. 네. 근데 뭐 그 상황에서는 뭐 가족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놀래가지고 발 동동 구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 저로서는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스텐트 시술이라는 걸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지금 여기 뭐 앉아 있을 수.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이 스텐트 시술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스텐트라는 거는 그 스프링처럼 생겼거든요. 우리 옛날에 볼펜 열어보면 나오는 스프링 같이 생겼는데 그 스프링처럼 생긴 그 스텐트란 기구를 좁아지거나 막혀있는 혈관에 넣어가지고요. 혈관을 직접 넓히고 지지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예, 가슴을 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팔이나 다리 쪽 혈관을 통해서 하는 시술이라서 겉보기에는 그냥 주사 하나 맞을 것처럼 보이기에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속으로 된 게 몸 안으로 이제 일단 들어간 거니까 이게 좀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몸게 아니고 이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이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물질과 피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혈전이 생겨나서 다시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이물질을 이제 살들이 자라나서 덮게 되는데 그 덮으면서 너무 많이 자라나게 되면 다시 협심증이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그 스텐트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술을 하고 나서
나서 다시 막히는 경우가 1% 미만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성적이 네. 되게 좋아졌고 그렇군요. 물론 이게 이제 이물질이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항혈소판제를 반드시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아,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용식 선생님이 이제 시술 받고 한 20년이 이제 좀 더 지나셨는데 네, 좀 지났죠. 지금 어떻게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날 이후로 아주